오늘 나온 속보 저희가 다음 거를 다루기 전에 오늘 나온 속보? 속보를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선고가 조금 전에 났어요. 음. 오늘 이른바 최상병 사망 사건 여기에 항명죄로 기소됐던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였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예, 일단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항명죄였는데 사실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아니었다. 해당은 그래서 이 명령이 부인됐고요. 지금 상관 명예훼손도 역시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지금 사실 1년 넘게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재작년 8월에 이제 7월에 사망이 있었고 수사되면서 나왔던 건 재작년 8월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런종섭 사건까지 있었고 공수처가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했는데 1월까지 아직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역시 미진한 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검법은 여러 번 발의되고 표결에 붙여졌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행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이다.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당한 판결,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정의는 살아있다 그러는 것인데, 저는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뭐 상간 모독 이런 거는 애시당초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 군 검찰이라든지 여러 이 정치권, 특히 용산 이런 쪽에서 박정훈 대령 죽이기의 어떤 일환이지 않았냐는 게 증명된 거죠. 정말 박정훈 대령은요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해병 정신으로 대령까지 올곧하게 해왔는데 이거를 무슨 항명죄라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최종 심의 안 나왔으나 1심에서의 무죄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에게 명예와 여러 가지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관저에서 아마 신용상 기자를 보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느꼈으면 좋겠어요. 불법적이고 잘못된 지시나 여러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항명이 아니라 거슬려야 됩니다. 지금 경호처나 또는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에 그냥 따랐던 여러 군사 사령관, 여러 특전사 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수방사령관 등 다 구속 기소됐어요. 구속 기소됐죠. 이분들에게도 주는 함의가 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군 명예, 그다음에 국민이 먼저인 그런 집행이 돼야지 위에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고 불법에 같이 가담하고 이렇게 되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위법한 명령이라고 따르지 않았던 박정훈 대령이 사실은 1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명령 불복 항명죄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해병대 김규환 사령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은 문서로서 행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항명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그걸 좀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 안에 이 김기환 사령관 지휘 감독 범위 안에 이첩 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1심은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항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걸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들고. 항소하면 또 박정훈 대령 또 계속 재판정 나가셔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다툼이 있잖아요. 공검찰. 그래서 공검찰이 항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저런 지시를 내렸느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윤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다 맞는 말씀하셨고 이 법적인 이 판단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1심밖에 또 안 나온 건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고생을 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목도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죠. 1심에서 사실 무죄를 받았지만 박정훈 대령이 이 말도 안 되는 군검찰의 기소 맨 처음에는 집단항명의 수괴죄 이걸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재판에 계속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었고 변호사도 또 써야 되고 인생 자체가 사실 박정훈 대령이 한번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이후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다. 무죄는 받았지만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엉망진창이 된 박정훈 대령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건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의 기소, 그게 군검찰이든 검찰이든 기소의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렇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이 자주 썼던 얘기예요. 기소가 되면 무죄가 나와도 인생 망친다. 그럼요. 예. 기소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는 시간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있고 그 기소가 되는 순간 검찰이 그 기소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로 사회에 낙인찍여서 모든 것들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그만큼 기소권이 무서운 건데 그렇죠. 저는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을 이 많은 권력들이 악마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뭐 청문회도 나와서 여러 가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어땠어요?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공격했던 걸 생각하면 물론 확정 판결까지 안 났으나 지금 누가 보더라도 1심 판결문에 대한 근거를 보면 참 말씀한 대로 군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 예. 더 이상 이 박정훈 대령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군에서도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법한 명령을 사실 이 공무원이나 군인, 공조직 측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번 계엄도 군인들이 여러 사령관 3스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위법한 명령은 난 따르지 않아야 돼라는 명확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아예 시도될 수 없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계속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면서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위압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군검찰은 사실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이 부분 참 맞는 말씀인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정훈 대령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넘게 끌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상관 명예훼손, 여기서 상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항명죄가 아니다. 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널 분들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사실 명령 자체가 아니니까 위법한 명령이란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성립이 되지 않네요. 위법한 지시 정도로 지시죠. 할까요? 예, 이게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정장군에 대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항소는 없어야 된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